안녕하세요. 엘라쌤입니다. 자, 23년 2월 토익 대비 특강 RC로 만나 뵙게 됐고요. 자, 쌤은 파트 5를 준비했는데 뭐 파트는 크게 뭐 의미가 없어요. 그죠? 파트 5를 위한 팁도 물론 있지만 결국 파트 5는 파트 6, 파트 7을 위한 약간 도입부처럼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앞으로 공부할 파트 6, 파트 7에도 다 도움이 될 것이다. 그죠? 자, 문제를 먼저 풀어보고 올 건데 쌤이 오늘 문제를 선별할 때는 나름 컨셉을 잡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문제를 쭉 풀면서 쌤이 오늘 이런 컨셉을 가지고 이런 컨셉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겠구나 라고 좀 유추를 해보시면서 문제를 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문제는 아주 빠르게 넘어가지만 너무 빠르다 싶으면 잠깐 멈췄다가 문제를 차근차근 풀고 우리 다시 만날게요.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일단은 쌤이 강조하고 싶은 팁들을 정리를 해봤어요. 일단은 파트 5는 여러분 절대 속도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그죠? 빨리 풀어야 되는 건 맞지. 그죠? 쌤 어디 보니까 파트 5는 막 6분 안에도 푼다던데요. 막 8분 안에 풀라고 하던데요. 10분은 넘어가면 안 된다고 하던데요. 뭐 다 맞는 말이고 다 틀린 말은 아니죠. 그죠? 그치만 본인이 어떤 위치에 가 있는지, 그죠? 그래서 본인이 그 6분 안에, 8분 안에, 또는 10분 안에 파트 5 문제를 푸는 거에 대한 모든 역량을 다 뽐낼 수 있는지가 관건인 거지, 자꾸 시간을 기준으로 두면 정확도가 자꾸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나는 20분만, 30분만 있으면 파트 5 문제를 거의 다 맞추는데, 시간만 재면은 막 다 틀려요. 그러면은 시간을 1차적으로 포기하고 정확도를 잡는 연습을 더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맞추는 게 먼저고 그걸 맞추기 위해 고민을 줄이면서 시간을 단축하는 게 그 다음입니다. 오케이? 자꾸 시간에 연연하지 마시고요. 속도 집착하지 말고 정확도를 확실하게 높이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파트 5의 정복 순서예요. 일단 문법이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그 구멍난 부분은 계속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약간 특정 점수에서 오르락 내리락도 아니고 계속 정체가 오죠. 그죠? 그래서 문법도 여러분 문제 유형에 따른 필수적인 문법 포인트들을 정리를 꼭 하고 올라가셔야 되고, 만약에 안 하고 올라갔어도 좀 역으로라도 문제를 보면서 문법을 좀 상기시키는 쪽으로 연습을 좀 하시면서 정리를 꼭 해두세요. 오케이? 자, 그 다음 패턴이라고 하는 거 우리 보통 수거 표현 같은 것들이 있죠. 그죠? 자, 패턴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전치사죠, 전치사. 그죠? 그래서 뭐 자동사에 엮이는 전치사라던가 명사에 엮이는 전치사, 뭐 형용사에 엮이는 전치사 이런 식으로 전치사를 건드리기 시작하는 순간 약간 중고급 레벨의 토익이 시작된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패턴이 익숙해지면 우리가 그렇게 스트레스 받는 이제 어휘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단어를 너무 몰라서 점수가 안 나와요 라고 하는 건 지금 점수대가 어디쯤에 와 있는지에 따라서 진짜 고민일 수도 있고 가짜 고민일 수 있어요. 가짜 고민이라는 건 어휘를 생각할 때는 아닌 듯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얘네들이 다 갖춰져야 이제 어휘를 진짜 걱정할 수 있는 때가 오기 때문에 여러분 모르는 단어가 많으면 그냥 단어를 외우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어휘 문제를 풀 때 어떤 팁들을 같이 활용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두 번 푸니까 알겠어요 라고 하는 거 있지. 그죠? 다시 보니까 알겠어요. 쌤이 설명하니까 알겠어요. 뭐 이런 것들 있잖아. 혼자 할 때는 모르고 틀리고 그리고 뭐 다시 보면 알겠다면서 쌤이 말해주면 알겠다면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내가 했을 때 맞춰야지. 그지? 그렇게 실수, 아주 잔잔한 실수가 반복된 건 난 그것도 실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그거는 실력이 부족한 거지. 그냥 내 실력이 거기까지인 거지. 그래서 아는 건데 틀렸어요. 이런 거는 그것도 한 실력이고 체력 관리, 뭐 컨디션 관리 이런 것도 실력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실수를 반복하는 게 정말
악이라고 보셔야 돼요. 아는 거 틀리는 것만큼 억울한 일이 어딨어. 그지? 자,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여러분 문법 지식의 부재는 고득점으로 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정말 그 구멍이 나 있는 걸 때문에 확 무너지거나 제일 많이 포인트 되는 건 이제 정체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문법이 RC의 전부는 아니지만 RC 문제를 풀기 위한 기본 베이스는 확실히 문법이에요. 그래서 문법이 갖춰져 있어야 문장 구조를 파악할 수 있고 문장 구조를 파악해야 그다음 단문 해석이 깔끔하게 될 것이고 이런 식으로 문장 구조를 보는 데 있어서는 문법이 베이스를 깔고 있기 때문에 어떤 문법을 어중간하게 알면서 계속 단어만 외우면서 계속 문장을 풀면서 가면은 그렇게 급격하게 점수가 오르지도 않고 그냥 확 떨어지지도 않죠. 그러니까 떨어지지도 않는다는 건 그냥 나의 어떤 영어 실력의 마지노선 같은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죠? 근데 우리는 토익의 점수를 올리기 위한 공부를 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필요한 공부를 하는 게 맞죠. 문제 푸는데 욕심낼 게 아니라. 그지? 그 다음에 빈출도 높은 문법 유형부터 마스터를 하시면 됩니다. 문법이라는 개념이 여러분 정말 쉬운 그냥 품사를 배우는 것부터 각종 접속사 배우는 것까지 극과 극의 난이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중간 레벨이 넘어가서 이제 분사 얘기하고 그지? 뭐 전접부 얘기하고 이러면서 이제 좀 부담이 되죠. 암기의 영역이 펼쳐지면서. 그지? 근데 그 많은 문법의 포인트 유형 중에서 토익에 안 나오는 유형을 굳이 알 필요는 없는 거고, 그죠? 토익 문제에 나오는 문법 유형부터 차근차근 마스터를 해 가셔야 됩니다. 어떤 문법 유형의 문제가 나오는지, 그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답을 도출해야 되는지, 그죠? 그런 기준들을 확실하게 세우란 얘기예요. 예를 들면 동사 같은 경우도 자타동사 구별할 수 있는지, 수태, 시제, 소거를 하는 그 과정에, 그죠? 어떤 스킬을 알고 있는지, 그지? 그 다음 뭐 분사는 어떤 문제인지. 그러니까 분사 유형 문제라고 하면 일단 A, B, C, D 보기에 어떤 구성의 보기가 나오는지부터 생각이 나야 돼요. 그죠? 그리고 이제 전접부 문제 유형, 이런 애들이 있죠. 그래서 오늘 요런 거를 요런 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가 많죠. 그죠? 문법 유형은 그 중에서 우린 빈출도 높은 문제 유형부터 모아봤어요. 쌤이 아까 잠깐 얘기했죠? 오늘의 RC 문제에는 컨셉이 있다고. 그치? 그래서 요런 조금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까지, 그죠? 컨셉을 좀 잡아봤고요. 지금 뭐 차근차근 문법을 1부터 10까지 다 해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빈출도 높은 것부터 먼저 쌤이랑 같이 정리를 하면서 나머지를 채우는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 평소에 오답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죠? 오답 정리는 뭐 오답 노트 거치장스럽게 뭐 쓰지 않아도 그러니까 오답 노트는 뭐 파트 5가 30문제인데 20개 때 초반에서 이제 20개 때 후반까지 20개 때 후반 뭐 30개 다 맞으면 오답 정리할 게 없잖아. 그치? 그래서 약간 20개 때에 머물러 있는 친구들은 그 문제를 옮겨서 오답 노트를 작성하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기복이 너무 심하거나 막 언제는 막 20개도 못하고 10몇 개 맞춰 이런 친구들은 사실 오답 노트를 하는 게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런 친구들은 본인이 비어있는 부분이 뭔지를 빨리 알아서 그 부분을 지식을 채워야 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오답 노트를 정리한다기보다는 본인이 이제 고른, 그죠? 그래서 본인이 고른 오답이 왜 틀렸는지 그걸 정리를 해서 스스로 취약한 부분을 인지하시고 채우시는 거예요. 오케이? 그게 문법이든 그게 패턴이든 그게 어휘든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오늘은 이런 문법의 어떤 구멍을 그나마 조금이라도 채울 수 있게 한번 컨셉을 잡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일단은 자타동사 구별하는 것부터 시작을 할게요. 자동사, 타동사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자동사에 한번 동그라미 한번 쳐볼까요? 여러분 지금 쭉쭉 보이세요? 자동사는 뭐 있을까? 첫 번째 proceed, 그죠? 뭐 이게 자동사인지 몰랐으면 당연히 뜻도 몰랐겠지, 그지? 근데 토익은 무조건 품사 그리고 그 다음이 뜻이에요. 그 다음 동의어고, 그지? 그래서 일단은 동사라는 것도 중요하고 자동사 proceed 진행하다, 그지? participate 원체 유명한 자동사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participate 자동사 보세요. 지금은 자타동사만 구별하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얘가 자동사야에서 멈추고 그 다음 참여하다, 참가하다라는 이런 동사의 뜻으로 마무리하지만 사실상 proceed는 with랑 친해서 뭐뭐를 진행하다. proceed to 어디로 가다, 나아가다. participate in 이런 식으로 자동사를 외우면 걔랑 세트로 가는 전치사를 같이 외워서 패턴까지 커버해 주는 게 진짜 토익 공부지. 그죠?
offer 완전 타동사고요. depend도 자동사죠. 이거 많이 봤죠? depend on, depend upon 해서 뭐뭐에 의존하다. 즉 뭐뭐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하죠. evaluate 평가하다, expand, help가 이렇게 있는데 얘가 애매하게 걸쳐져 있지. 그죠? 그래서 얘는 자타동사 다 하죠. expand는 확장시키다의 뜻이 있고 확장되다 라고 해서 얘는 into랑 같이 쓰면서 expand into 이런 식으로 자동사도 씁니다. 오케이? 자타동사 공유하는 것들, 압도적으로 자동사로 쓰는 것들, 그리고 타동사로 쓸 때도 3형식인지 5형식인지 4형식인지 이런 식으로 이제 구별을 하는 거죠. offer 같은 경우는 3형식, 4형식 다 써먹고 evaluate 보통 3형식으로 쓰죠. help는 3형식도 되고 5형식도 되고 이런 식으로 약간 동사의 특징적인 것도 같이 가지고 가셔야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단순히 뜻을 외우는 건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토익 문법 문제를 푸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아요. 뜻을 가지고 간다는 건 해석으로 가겠다는 얘기인데 해석은 시간이 없잖아요. 시간이 모자랄 수밖에 없다고. 그지? 토익은 토익스럽게. 그 다음 동사의 형식 이해하기라고 해서 여러분 지금 형식이라는 게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있잖아요. 여러분 전 요렇게 쓸게요. 1형식 동사, 2형식 동사 이렇게 3, 4형식 동사, 5형식 동사. 그치? 자, 우리가 이 앞은 그냥 주어자리라고 다 공통적으로 보면 뒤에가 다 달라지잖아. 그치? 자동사는 끝나고 2형식은 보어가 있고 3형식은 뭐 목적어가 있고 하면서 이렇게 품사로 정리를 합니다, 여러분. 일단 주어 자리는 싹 다 명사가 들어가고요. 2형식의 보어 자리는 형용사 명사가 우선이고 3형식은 목적어 자리 명사, 4형식은 목적어 자리 명사 2개. 그리고 5형식은 보어 자리니까 명사, 형용사가 목적격 보어 자리에 들어간다 이런 거잖아. 그지? 그래서 얘가 싹싹 다 동사지. 그죠? 동사도 쌤이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몇 형식인지까지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패턴이 있는지 예를 들면 지금 help는 쌤이 3형식도 쓰고 5형식도 써요. 이렇게까지 정리한 게 형식을 정리한 거고 패턴 같은 경우는 3형식 동사면은 to 동사 이렇게 목적을 취하면서 to를 생략할 수 있고 5형식으로 쓰면 A가 뭐뭐 하는 걸 돕다 해서 이렇게 생략할 수가 있고 이런 식이야. 뭔지 알겠죠? consider도 3형식으로 쓰면은 뒤에 ing를 너무 사랑하죠. 뭐뭐 하는 걸 고려하다. 근데 얘를 또 5형식으로 쓰면은 consider A, B에서 A를 B로 간주하다. 이런 뜻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consider A, B, B는 이제 보어 자리가 되겠죠. 얘가 이제 패턴이에요. 패턴. 그러니까 일종의 수거처럼 같이 외우는 거. 오케이? 그러니까 offer 하면 뭐가 생각나요, 여러분? offer는 A, B에서 4형식으로도 쓰고 4형식. 얘는 4형식. 그리고 offer B to A에서 3형식으로도 쓰고 offer to 동사에서 얘도 3형식으로 씁니다. 뜻이 완전 달라지지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완전 토익에 최적화된 암기의 영역인 거지. 그지? leave는 여러분 leave는 leave A, B에서 A를 B 한 상태로 남겨두다. 그쵸? 근데 leave는 1형식으로 써서 떠나다의 뜻도 있고, 그치? leave for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럼 3형식으로 쓰면 그냥 남기다의 뜻도 있고, leave a message 할 때. 그죠? 그러면 leave me alone 이라고 하면 나를 혼자 내버려둬. 이런 식의 5형식도 가능하죠. 그치? 그러니까 leave란 동사는 1, 3, 5형식을 쓰면서 참 구어 삼기 좋은 단어? 그리고 낚기 좋은 단어. 그쵸? 그래서 leave를 떠나다 라고만 알면 절대 문법에서도 해석에서도 그 결과물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치? 그래서 이런 걸 계속 정리를 해주면서 가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예요. return도 돌아가다. 그쵸? 그때는 또 자동사다. 근데 반납하다, 돌려주다. 일단 또 3형식 타동사예요. 그죠? 그럼 여러분 become 보면 뭘 알고 있어? become은 아주 2형식 동사의 대표 주자죠. 뭐뭐가 되다라고 해서. 그죠? 그래서 동사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동사는 자타동사 구별하는 거. 그죠? 그리고 특히 타동사들은 3번부터 5번까지가 타동사기 때문에 몇 번 동사게 그리고 타동사로 썼을 때 자동사로 썼을 때 어떻게 뜻이 다르게 이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 패턴들을 최대한 많이 알고 있는 게 유리하겠죠. 그죠? 그 다음 수태 시제 일치는 많이들 알고 계실 거야. 그죠? 동사 문제를 풀 때는 주어와 동사의 수일치 그리고 동사의 뒤에 목적어의 유무를 따지는 태 있죠. 그죠? 뒤에 목적어가 있으면 능동이고 목적어 없으면 수동이에요 라고 하는 것 자체가 3형식 동사 기준으로 얘기했을 때
목적어 유무로 가는 거예요. 그죠? 저 목적어가 있고 업글을 가지고 태를 본다는 건 삼형식 타동사를 갖다 기준으로 세운 거라고. 그지? 시제일치를 시킬 때는 시제의 단서들, 보통 부사들이 많이 알바를 뛰죠. 그죠? 자, 부사들을 알고 있어야 되고. 오케이? 한 문제를 풀면서 계속 적용을 해볼게요, 여러분. 자, 첫 번째 문제에서 여러분 이렇게 동사가 4개 나오면 우린 어휘 문제로만 1차적으로 의식을 한단 말이야. 그치? 그럼 어휘 문제가 나왔으니까 이제 해석하러 가야지 라고 하고 해석을 막 하는 거야. 그죠? 근데 토익이 약간 절어있는 친구들은 벌써부터 패턴이 보이기 막 시작하는 거예요. 자, remind A2 동사의 패턴도 있고 remind A that 주어 동사의 패턴도 있고 뭔지 알죠? 오더는 여러분 딱히 오더는 주문하다라고 쓰면은 뒤에 뭐 패턴이 별로 없는데 여러분 오더는 뒤에 that절을 취하면서 명령하다의 뜻도 있어요. 근데 주문하다를 훨씬 더 많이 쓰지만 주문하다로 썼을 때는 오더라는 동사보다는 명사로서는 관용 표현들이 있죠. 뭐 place an order, make an order 이런 식으로 take an order 이렇게. 근데 오더 동사로서는 딱히 눈에 띄는 패턴은 없어요. notify는 A that 주어 동사에서 얘도 얘랑 같은 패턴으로 쓰죠. 그럼 지금 뒤에 명사 패턴이 내 머릿속 데이터베이스에 있으면 이게 적용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건 너무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죠? 지금 use samples of the material까지가 다 목적어 명사가 되는 거고 그냥 that이 아니라 so that이잖아. 그죠? 목적어 명사는 다 나왔지만 투동사도 아니고 that 절도 아니라 so that은 부접이기 때문에 얘는 그냥 여기에 벽을 딱 쳐줘야 돼요. 그럼 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일단 notify나 remind 같은 경우는 뒤에 여기 오는 명사가 samples라는 참으로는 안 되고 사람이 와줘야 되거든. 사람한테 하라고 상기를 시키고 사람한테 that 이하라고 상기를 시키고 이랬어요. 알아들을 수 있는 존재한테 알려야 되고 이런 거라고. 그치? 그래서 여기는 그냥 샘플을 동사하다라고 해서 그냥 패턴이 안 먹히면 얘 그냥 어휘 문제로 넘어간 거잖아. 그치? 그럼 동사 어휘 문제에선 여러분 동사 어휘 문제 쌤은 지금 어휘 문제에 있어서 패턴을 1차적으로 활용해라 라는 거고 활용을 할 수 있는 패턴이 없다라고 하면 동사 어휘 문제 풀 때의 포인트는 명사부터 먼저 보는 거예요. 동사라는 건 주어 명사 사이에 낑긴 거니까 앞뒤에 명사가 있는 게 기본적이잖아. 그죠? 그래서 특히 명사 중에서도 목적어를 1순위로 가질 수밖에 없어요. 한국말에서도 나는 주어죠. 사과를 목적어죠. 입는다.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 목적어 사과랑 입다란 동사랑은 매치가 안 되는 거라는 거지. 그지? 그래서 패턴을 활용할 수 없으면 그냥 단순하게 어휘 문제로 보고 뒤에 있는 명사 목적어랑 친한 거를 우선시해서 고르거나 안 친한 거를 버리거나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그럼 샘플을 imply, 추론 암시하는 것보다는 그냥 주문하는 게 맞겠죠. 그죠? 자, 여기 보이죠? remind랑 notify를 시작해서 assure, inform, advise, convince, tell. 그죠? 요런 애들이 뒤에 여기 자리에 사람을 씁니다. 그쵸? 그래서 요런 패턴 2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끊어주고. 자, 패턴의 활용은 시간 단축의 지름길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휘 문제에서 패턴을 자꾸 활용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은 C1이고요. 그 다음 10번은 지금 동사, 비동사 가지고 장난을 쳤는데 빈칸 뒤에 submitted가 있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얘네들 지금 투동사까지 얘만 혼자 동사 역할을 못하고 얘네들은 다 동사 역할을 할 수 있고 얘는 지금 단독으로 동사 역할을 할 수 없으니까 PP를 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요렇게 나 보기 편하게. 그럼 지금 나는 요렇게 뭔가를 완성시켜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근데 지금 이렇게 2개를 합쳐서 동사를 만들 거니 동사 아닌 걸 만들 거니 라고 요렇게 물어보는 거잖아. A, B, C는 동사로 움직여야 되고 D번의 투동사는 동사가 아닌 거니까. 그죠? 그럼 이제 난 찾지.
동사가 어디 있을까? 여기 일단 접속사가 있고 동사가 있고 그리고 동사가 또 없네. 접속사가 한 개 있으면 동사는 두 개가 있어야 되잖아. 그죠? 접속사 플러스 1이 동사의 개수니까 빈칸은 동사가 돼야 되고 D번을 소거하고. 그치? 그럼 동사 자리다 라고 하면은 쌤이랑 약속하는 거야. 수, 태, 시제, 일치, 순으로 답을 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을 찍는 게 아니라 소거를 해서 남기는 거라고. 수일치는 주어랑 해야 되는데 이럴 때 주어 잘 찾으셔야 돼. 중간에 막 수시가 붙을 수 있거든. 여기선 얘가 주어니까 동사에 주어에 봐봐. 주어는 명사 자리죠. 그죠? 그 다음 동사가 이어지는데 명사에 S가 알파벳 S가 붙으면 동사엔 안 붙으면 되고 명사 S가 없으면 동사엔 기본적으로 S가 붙는 게 기본적인 수일치예요. 그럼 얘가 지금 S가 안 붙었으니까 여기는 S가 붙어 들어가야 되고 S 조동사 패스 그리고 S 수일치 다 통과가 된 거지. 그럼 이제 태를 봐야 되는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태가 수동이고 우리 태를 볼 때는 끝에 두 글자만 보면 되잖아. 그쵸? 그럼 싹 다 수동이니까 내가 굳이 빈칸이 능동인지 수동인지 알 필요는 없단 얘기죠. 그죠? 그럼 이제 시제 문제로 가야 되는데 시제 단서로 과연 as soon as를 잡을 수 있는가가 관건인 거지. 그지? 자, as soon as는 부접 중에서도 시간 접속사예요. 주어가 동사 하자마자 라는 시간 접속사란 말이지. 시간 접속사는 여러분 주어 동사 요 시제가 이 뒤에 있는 주절이 결정을 하거든. 주절. 자, 주어가 bank employees고 동사가 will forward인데 얘 시제가 미래잖아. 그러면 시간 접속사의 예외 법칙이 활용이 되면서 쌤이 여기 시조접이라고 써놨죠. 시간 조건 접속사를 얘기하는 거야. 시간 조건 접속사 거기에 시간 접속사의 as soon as가 포함이 되고 주어가 이렇게 있고 동사 요 자리가 비어 있고 주절에 employees란 주어가 있고 미래 시제가 있으니까 빈칸은 현재나 현재 완료가 돼야 된다는 거지. 그럼 남은 보기에서 현재 시제 없고 현재 완료 시제 C번 있으니까 답은 C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법에서 채워야 될 필수 암기의 영역이 채워져 있지 않으면 그냥 해석밖에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럼 해석을 해서 맞추면 땡큐인데 아니면은 틀릴 거란 얘기죠. 그럼 이런 문제도 맞췄다가 틀렸다가 이러면서 기복이 생기는 거거든. 그지? 자, 일단은 동사랑 동사 아닌 게 섞여서 보이면 동사 자리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시고요. 그리고 동사 자리다 라고 하면 꼭 이 순으로 오답을 소거해서 답을 남기는 쪽으로 가시는 거예요. 오케이? 다음 문제 갈게요. 자, 다음 문제는 A, B, C, D 보기에 clean, cleaning, cleanse, is cleaning. 지금 보면은 clean 형용사 아니에요? 네, 가능해요. 근데 지금 ing 붙였다 띄었다, s 붙였다 띄었다, ing 또 붙였다 띄었다. 그러면은 딱 눈치껏 요런 형태로도 볼 수 있어야 되겠죠? 뭔지 알겠지? 그죠? 그럼 결국 그냥 동사로만 쓸 수 있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자리는 보셔야죠. 그죠? 그래서 지금 자리를 보러 가는데 it is recommended that 그죠? 그냥 it is recommended that laboratory be 여기서 여기 되게 불편하지. 그죠? 여기 슈드가 생략된 거예요. 슈드가 생략돼서 이렇게 비동사라는 원형 형태가 나온 거고 when이라는 접속사가 이렇게 나왔고 last person leaves라는 동사가 이렇게 나왔네. 그치? 그럼 크게 보면은 여러분 지금 여기에 비동사가 요렇게 있고 동사 있고 that 접속사 하나 있고 그러니까 우리 한번 해보자. 세보자. 동사 하나 있고요. 그치? 그 다음 접속사 하나 있고요. 그럼 요거를 하나의 동사로 봐줘야 되니까 동사 하나 더 있고요. 접속사 하나 더 있고요. 그리고 동사 하나가 더 있어요. 그럼 접속사가 2개고 동사가 3개인 아주 평화로운 문장이 된 거죠. 그죠? 그 얘기는 지금 빈칸에 동사를 또 쓸 수가 없다는 거지. 이해됐어요? 그럼 뭐야? be left는 leave라는 동사의 과거 left, 과거분사 left에서 이 be left라는 수동의 형태가 된 거잖아. 그쵸? 그럼 지금 이 leave를 자동사로는 못 썼을 거야. 왜?
자동사면 BPP가 안 되거든. 수동태가 없으니까. 그죠? 그럼 지금 얘는 타동사로서 leave가 뭐게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leave me alone 해서 우리 아까 했잖아. leave A, B에서 이 B 자리에 보어가 들어가면서 얘가 수동태로 가면 A가 이렇게 되고 BPP, be left가 되겠죠. 그러니까 be left가 되고 뒤에 보어가 남는 형태가 되는 거야. 그럼 남는 형태의 보어 자리에 누구를 쓰겠어? 형용사를 쓰겠지. 그래서 clean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여기서는 첫 번째 동사 자리가 아닌 거 캐치할 수 있겠어? 두 번째 be left라는 leave의 동사가 수동태로 썼다는 건 어쨌든 자동사는 아닌 걸로 쓴 거고, 그쵸? 그럼 타동사 중에서 leave는 3형식보다는 5형식을 우선시하니까 뭐뭐한 채로 남겨두다거든, 그치? 그래서 뒤에는 보어가 남으면서 형용사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타동사의 5형식으로 뭐뭐한 상태로 남기다의 leave의 수동 형태를 쓰면서 보어가 그대로 내려왔다, 그죠? 보어 자리에는 여러분 형용사나 명사를 쓸 수 있는데 형용사가 우세해요. 정말 우세해요. 품사 중에 보어 자리 형용사가 갑일 수밖에 없어요. 오케이? 자, 다시 한번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보면서 캐치하시고, 그러니까 동사가 쉬우면 누군가에겐 굉장히 쉽고 어렵게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통수를 되게 조심해야 되는 거라고. 그치? 자, 계속 갈게요. 자, 요거는 consider, appear 하면서 지금 동사가 아주 개성이 너무 강해. 그지? 개성이 강해서 이제 막 해석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요런 애들이 자꾸 눈에 걸린단 말이지. 자, consider도 아까 앞에서 살짝 했지만 consider도 고려하다라는 동사의 3형식도 있지만 뭐 A가 B야라고 간주하다 여기다라는 또 5형식 타동사도 있기 때문에 동사의 성격이 굉장히 특이한 거야. 그래서 지금 여기에다가 내가 PP를 써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여러분. is가 있으니까 동사가 생으로 들어갈 수는 없겠지? 그럼 요렇게 나는 동사를 완성시켜야 되고 빈칸 자리에 동사를 완성시킬 때 이미 얘는 수동태가 돼버린 거예요. 수동태가 돼버렸다는 건 결국 자동사는 들어갈 수가 없단 얘기니까 얘나 얘는 굉장히 최하순위로 떨어지죠. agree나 appear는 appear도 물론 그 중간 경계에서는 애매한데 그 어딘가에 있긴 하지만 보통은 appear는 자동사로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consider랑 regard를 1차적으로 우선시해서 보겠죠. 그죠? 그럼 지금 the most competent person이라고 명사가 나오고 working in 여기에서 종사하는 근무하는 이 되면서 너무 이상한 거야. 지금 비동사가 이렇게 비동사와 함께 동사가 수동태로 나왔는데 the most competent person이라는 뒤에 명사가 남았다는 거지. 그러면은 BPP로 수동태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뒤에 명사가 남는 경우는 두 가지예요. 얘를 4형식 동사를 수동태로 바꿨거나 5형식 동사를 수동태로 바꿨거나. 봐봐요. 4형식 동사는 A, B에서 명사가 뒤로 붙기 때문에 얘가 앞으로 빠지고 BPP가 돼도 명사 B가 그대로 남는단 말이야. 그럼 5형식도 마찬가지죠. 5형식도 A, B에서 얘가 보어 자리인데 보어 자리에 쌤이 아까 형용사가 우세합니다 라고는 했지만 5형식도 BPP로 가면 이 B의 보어가 그대로 남는데 얘는 형용사가 될 수도 있고 명사가 될 수도 있는 거지. 그죠? 그래서 명사가 뒤에 혼자서 남았다는 건 4형식, 5형식을 다 열어줘야 된다는 건데 사실 4형식 동사는 얼마 되지도 않아요. give, send, offer 이런 애들이 기본이고 수요 동사가 4형식 동사의 대표 주자인데 수요 동사 주다, 수여하다, 뭐 공급하다, 이런 게 없잖아. 그치? 그럼 나는 5형식부터 의심하는 게 맞겠죠. 그치? 5형식에 consider랑 regard랑 둘 다 들어갈 수 있는데, regard는 보통 A, as, B의 형태를 써요. as를 써서. 그치? 그래서 나는 consider는 A, as도 쓸 수 있지만 B 없이도 쓸 수 있기 때문에 나는 5형식의 consider를 1등으로 올려서 내용이 맞는지 보는 거지. consider는 고려하다라고 쓸 때는 3형식이고 난 지금 5형식의 consider를 보는 거니까 뭐뭐라 간주하다가 되는 거지. 그죠? 그럼 케빈이라는 사람이요. 가장 유능한 사람이라고 여겨지고 간주가 됩니다. 어디서 종사하는? R&D 부서에서 일하는 가장 유능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이 목적어 자리에 있던 명사가 앞으로 빠졌잖아. 얘랑 이 보어에 있는 명사가 동격이 되면서 명사
명사 동격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해서 답은 A번의 considered가 되겠죠. 자, consider A 또는 to be B고 생략이 되거든요, 여러분. 근데 regard A as B의 as는 생략이 안 돼요. 보이시죠? 이렇게. 요거 두 개. 나타나다, 출현하다, 그치? appear, 그 다음 동의하다, agree까지 정리하시고요. 그래서 자타동사의 구별부터 시작하시고 패턴의 활용. 이런 게 패턴이에요. A as B, A to be B에서 생략하듯, regard A as B에서 얘는 생략 불가능. 이렇게. 그치? 아, 그리고 형식에 따라서 해석이 바뀌는 애들도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 분사를 한번 준비해봤어요. 여러분 지금 동사를 한 거고 분사를 그렇게 헷갈려 하더라고. 그치? 자, 일단은 한정사, 타동사, 전치사 괄호를 쳤다는 거는 없어도 된다는 얘기. 한정사라는 건 여러분 그냥 크게 볼 거 없이 관사라고 하면 어랑 언이랑 the 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타동사는 뭐 다 아시죠? 타동사, 목적어가 있는 동사, 그치? 그리고 전치사는 전치사고, 그리고 한정사는 관사가 있고 또 대표적인 게 이제 소유격. 소유격이라고 하면 my, your, his 이런 애들 있잖아. 그치? 자, 요런 애들은 공통점이 뭐예요? 한타, 전, 한정사, 타동사, 전치사의 공통점은 뒤에 반드시 명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분사라는 게 동사를 형용사로 바꿔준 거잖아. 그쵸? 어떻게 동사에 ing를 붙이거나 동사에 pp를 써서 바꿔줬잖아요. 그죠? 기본적으로 모든 동사의 중심은 삼형식이란 말이야. 삼형식 동사의 문장 구조는 주어, 나 품사 가지고 얘기할게요, 여러분.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고 목적어, 명사가 있는 게 삼문형이잖아. 삼형식 문형. 그죠? 동사는 삼형식이 제일 많기 때문에 모든 공식은 삼형식에 맞출 수밖에 없어요. 그죠? 자, 동사한테 야, 내가 너한테 ing 붙여줄 테니까 너 형용사로 알바 가라 할 수 있지. 하지만 난 혼자 못 가. 난 뒤에 명사가 따라와야 돼. 그래서 얘는 명사를 데리고 최소 하나, 두 글자로 형용사가 되는 거야. 형용사가 긴 거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얘는 최소 단위가 기본적으로 두 글자고, 만약에 삼형식 동사의 PP 형태는 뒤에 목적어가 없어지면서 삼형식 동사는 PP의 형태로 한 글자짜리 형용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됐어요? 자, 명사 앞에 형용사를 쓸 땐 여러분 이 형용사가 한 글자짜리여야 돼요. 한 글자 짜리. 그러니까 봐봐, 얘도 형용사예요, 여러분. 그쵸? 아까 얘기했잖아. 동사를 형용사로 바꿔준 게 분사라고. 얘도 형용사지만 얘는 최소 두 글자인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무조건 명사 앞에는 형용사 개수는 상관없어요. 예쁘고 착하고 어린 아이 개수는 상관없는데 이 형용사 단어 자체가 한 글자가 돼야 된다는 거지. 한 단어, 한 글자. 근데 현재 분사 ing는 아무래도 뒤에 따라가는 애가 있기 때문에 한 글자, 한 단어로 끊길 리가 만무하니 삼형식 동사 기준으로 봤을 때 명사 앞에 한 글자짜리 형용사에 분사를 찍어라 하면은 PP 형태가 압도적으로 정답이 많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예외가 뭐가 있을까? 예외라고 하면 첫 번째, 자, 기억나? 일형식 자동사. 일형식 자동사는 능동의 형태는 있지만 수동의 형태는 없기 때문에 무조건 ing밖에 안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 한 글자짜리 형용사가 이렇게 생긴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난 지금 동사를 굳이 형용사로 바꾸는 거에 대한 기준을 얘기하는 건데, 그냥 태어날 때부터 형용사가 있으면 그냥 형용사를 갖다 넣으면 되는 거잖아. 분사를 안 바꾸고. 그치? 그래서 이렇게 생겨먹은 형용사나 이렇게 생겨먹은 형용사들이 있잖아. 그런 것들은 분사의 개념이 아니라 형용사 자리에 얘네들을 갖다 넣으면 돼요. 예를 들면 이따가 정리할 거예요. 이렇게 끝나는 형용사는 뭐 outstanding, 뛰어난, 유망한 하는 promising, 고된, 빡센, challenging, 뭔지 알겠어요? 까다로운, demanding 이런 애들 있잖아. 그럼 얘네들은 이대로 끝난 형용사 detailed, 세세한, 뭐 limited, 제한적인 이런 애들이지. 그죠? 그래서 이런 예외인 것도 있지만 지금 우리는 예외에 충실한 게 아니라 기본에 충실해야 되니까 명사 앞에 한 글자짜리 분사를 찍어라 하면 압도적으로 PP가 답일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지. 그죠? 두 번째는 여러분 아까 슬쩍 얘기했지만 삼형식 동사한테 야, 내가 너 ing 붙여줄게. 너 형용사가 되렴 이라고 하면 난 내가 데리고 가는 명사를 꼭 같이 갈 거야 라고 하면서 요렇게 최소 두 단어의 덩어리가 됐잖아. 그죠? 근데 아까 얘기했죠.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가 앞에 들어가려면 한 글자여야 되는데 얘는 최소 두 글자니까
뒤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명사 뒤에 ing를 고를래, pp를 고를래 라는 건 형용사가 뒤로 붙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명사 뒤에 형용사가 왜 뒤로 붙어? 기니까. 그죠? 기니까. 그럼 요렇게 묶어서 요렇게 형용사가 된 거예요. 앞에 명사를 꾸미는. 그럼 도대체 어디까지 닫아요? 라고 하면 동사 나올 때까지, 문장 끊길 때까지, 끝날 때까지 묶어주면 돼. 그죠? 그때 ing, pp 고르는 기준이 그냥 기본적인 거지 뭐. 동사 출신이잖아. 그죠? 그래서 동사에 ing 붙이는 능동의 성격을 가지려면 목적어가 있다는 거고. 그죠? 그리고 수동의 성격을 가지려면 목적어가 없다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럼 얘는 그냥 또 동사, 삼형식 동사의 기준이 되는 거고. 오케이? 세 번째는 여러분 지금 분사의 개념이긴 한데 여기 이렇게 콤마 찍힌 거 뭐예요 여러분? 이렇게 콤마가 찍혔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난 부사를 만들어줘야 되거든. 그치? 그때 이제 원래 부사절 접속사가 이렇게 있고 주어가 있고 이렇게 동사가 있고 요렇게 부사절이 되는 건데 이 주절에 있는 주어랑 얘랑 똑같으면 얘를 없앨 수가 있어. 그럼 얘를 주어를 없앴다고 티를 내주기 위해서 동사를 ing나 pp 형태로 바꾸거든요. 그죠? 그럼 부사절 접속사 뒤에 ing나 pp가 바로 올 수 있는데 아유 뭘 이것까지 얘기하니 하면서 부접도 생략을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그냥 문장이 ing나 pp로 먼저 시작을 하고 콤마가 이렇게 찍히고 그 다음 절이 이렇게 따라온다고. 그치? 그래서 맨 문장 처음에 ing나 pp가 이렇게 나오면서 콤마로 끊긴다는 건 여기 부사절 접속사랑 주어가 날아간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오케이? 요때 ing, pp 고르는 기준 또한 똑같아요. 뒤에 목적어가 있으면 ing고 목적어가 없으면 pp라는 거지. 이해됐어요? 기본적인 분사 또는 분사 구문을 정리한 거고 여러분 지금 쌤이 얘기한 건 문제를 풀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가봅시다. 자, 첫 번째는 emerge 가지고 정란을 쳐놨네. 그렇지? 그러면 지금 여러분 시험장 가서 이런 거를 할 필요는 없겠지만 일단 요런 형태가 보여야 돼. 그럼 동사와 동사 아닌 게 섞여 있다고 봐야 되고 빈칸에 동사가 필요한지부터 판단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럼 이제 동사를 찾아가야지 라고 하는데 지금 grant나 help 얘네들은 다 동사명사 다 해먹는데 얘가 동사죠. 그죠? 그리고 reach라는 동사가 되게 어색하게 하나 있고요. 그래서 reach가 동사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뒤에 목적어가 이렇게 따라오고 있잖아. 그치? 그럼 얘가 동사가 이렇게 어색하게 올 수 있는 이유는 help라서 to가 생략된 거예요. 맞죠? 그럼 지금 help를 오형식으로 썼단 얘기고 오형식의 help는 A, to 동사예요. 그쵸? help 얘기하는 거야. 이때 to를 생략할 수가 있는 거지. 그죠? 그래서 지금 to를 생략해서 동사의 원형 형태가 따라간 거고 나는 지금 이 A라는 목적어 명사 자리에 얘를 두었으니 지금 요 사이에 여기가 빈칸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여기 부분이 되는 거라서 명사가 있으니까 앞에 형용사를 쓰면 되는 거죠. 그것도 한 글자짜리 형용사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어머 쌤 만약에 여기에 빈칸 뒤에 명사가 있으니까 ing 아니에요? 라고 하면 얘는 뒤에 명사를 데리고 형용사가 될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얘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줘야 되는데 없잖아.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얘는 한 글자짜리 형용사라고 생각을 하고 동사를 지우고 그 다음 투동사야. 투동사는 벌써 두 글자잖아. 그래서 답은 ing가 되는 거죠. 근데 너무 이상한 거야. 아까 쌤이 명사 앞에 형용사를 고를 때는 한 글자짜리는 pp 찍으라고 그랬는데 왜 ing예요? 그럼 뭐겠어? 그 예외에 ing 즉 emerge가 해당이 되겠죠. 그죠? emerge는 아주 대표적인 자동사라서 얘는 ed로 안 써요. 무조건 ing만 쓰지. 그지? 그래서 emerging이 부상하는, 떠오르는 이런 뜻이죠. 그래서 답은 D번이 됩니다. 오케이? 자, help A to 동사 이런 패턴이 보여야 문장 구조가 보이고 그 다음 이런 문법적인 지식이 채워지면서 단문 해석이 깔끔해지는 거고 이 단문 해석이 이렇게 깔끔해져야 뭐가 되는 거야? 장문 해석의 독해가 되는 거라고요. 그죠? 자, 그래서 명사 앞에 한 글자짜리 형용사는 pp를 찍는데 일형식 자동사나 아니면 이렇게 생겨먹은 형용사가 있으면 예외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부상하다, 떠오르다라는 emerge는 자동사로서 ing가 정답이 된 거예요. 그죠? 지금 쌤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문제를 풀고 왔잖아요. 그럼 문제를 푸는 과정이 쌤이 얘기해주는 이 과정이 맞았는지를 계속 비교를 해보셔야 돼요. 근데 나 그렇게 안 풀었는데 무조건 오히려 해석으로 풀었는데 이러면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지. 그지?
계속 갈게요. 자, challenging challenges. 벌써 냄새가 나야 돼. 그쵸? challenge는 도전이란 뜻에 있어요. 그죠? 근데 도전이란 뜻이나 challenge 도전하다 라는 이 동사나 명사는 거의 쓰지 않아요. 거의. 일단 보자. 일단은 has been에서 힌트를 너무 간단하게 줬다. 그지? 비동사가 있어요. 비동사류가 있고 비동사류의 뒤에 올 수 있는 크게 두 가지죠. 그죠? 크게 두 가지가 뭐 올 수 있어? 명사나 형용사의 보호가 올 수 있고 ing나 pp의 패가 완성이 될 수 있죠. bing는 능동이죠. 뒤에 목적어가 보통 있는 걸 얘기하고 그 다음 bpp는 수동이니까 뒤에 목적어가 없는 걸 얘기하고 그래서 얘가 능동, 얘가 수동이잖아. 그치? 그럼 일단은 가장 만만한 게 얘죠. 그죠? 명사 아니면 형용사. 그치? 그럼 얘도 명사로 볼 수는 있고 근데 우리가 보통 비동사 뒤에 명사를 쓰면은 우리 비동사 뒤에 보어 자리에 명사를 쓰게 되면은 주어에 있는 명사와 뭐가 돼야 돼? 동격이 돼야 돼. 그쵸? 그럼 지금 여기서 주어가 누구예요? handling teams across the number of branches라고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동명사 구잖아. 그치? 그래서 수많은 브랜치에 걸친 팀원들을 handling, 다루는 것은 이렇게 되는 거야. 다루는 것은 도전이다. 그것도 도전의 복수까지 써? 그래서 동격이 돼야 된다니까. 그죠? 그래서 보통 보어 자리의 명사는 최하순위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얘는 한 글자짜리 형용사가 되면 얘가 한 글자짜리 형용사가 되면서 고된, 빡센, 힘든 이란 뜻의 순수 형용사거든. 그래서 수많은 브랜치의 팀원들을 관리하는 것, 다루는 것은 힘들었다, 힘들어 왔다가 된 거지. 자, 모이긴 하지만 미스 B 씨가 has management experience, 경영 또는 관리, 그죠? 경영 관리 경험이 있기는 했지만 정말 많은 브랜치, 지점의 팀을 handling, 처리, 즉 다루는 것은 힘들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힘들다의 그냥 순수 형용사인 A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쌤이 아까 살짝 얘기했던 ing로 이렇게 원래 생겨먹은 형용사들은 최대한 많이 숙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출제를 하는 목적이 이거예요. 너 challenging 형용사인 거 알아? 이걸 물어보고 싶은 거거든. 그치? outstanding, 뛰어난, 까다로운, demanding, challenging, 고된, 빡센, 힘든, coming, 다가오는, pending, 계류 중인 또는 미해결 상태의 그 다음 promising, 유망한, 장래가 밝은, leading, 선두에, opposing, 반대하는 이런 뜻이죠. 그죠? 알고 있어야 돼요. 아는 게 힘이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우리 아까 살짝 했는데 두 번 틀리진 않겠죠? 지금 봐봐. if는 접속사고 여러분 left는 지금 동사가 될 수 없어. 접속사가 있는데 왜 동사가 못 돼요? 못 들어가요. 왜 안 돼요? 동사가 있으려면 주어가 있어야지. 주어 없잖아. 그치? 근데 또 부사절 접속사 뒤에 ing나 pp가 올 수 있다고 쌤이 아까 분사 구문 설명했고. 그죠? 그럼 얘는 지금 주어가 생략된 형태고 뒤에 목적어가 있으면은 ing고 목적어가 없으면 pp인데 지금 뒤에 for가 있어요. 근데 잘 봐야 돼. 하필 left잖아. 그죠? left는 아까 뭐였어? leave의 과거 분사였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선 떠나다 자동사의 pp 형태는 처음부터 올 수 없었기 때문에 여기는 오형식의 be left 하고선 leave A, B에서 A가 앞으로 빠지고 B의 보어가 남는 요런 형태가 또 나온 거지. 그죠? 그럼 이 B 자리는 보어 자리니까 형용사나 명사가 되고 형용사가 우선입니다 라고 했잖아. 그지? 그럼 여기서 접속사랑 B가 생략이 되고 여기서 left가 그대로 내려오면서 뒤에가 뭐가 된 거야? 지금 보어 자리가 된 거지. 그래서 형용사를 여기다 또 써주면 for one week라는 얘가 요렇게 묶이는 거지. 그래서 일주일 동안 형용사한 상태로 남는다면 이렇게 되는 거야. 뭐가? 얘가. 그래서 이 주절에 있는 주어와 여기 있는 주어가 같아서 얘를 없애고 pp를 쓴 거거든. 그러니까 과연 여러분이 이 left를 동사가 아닌 걸로 인식을 할 수 있는지 pp로 인식을 했으면 타동사에서 pp가 된 거니까 얘를 오형식 동사의 leave를 쓴 거구나.
그래서 뒤에 형용사가 남겠구나 라고 인지를 할 수 있는지 본인을 돌아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을 하면 호텔 룸이 일주일 동안 빈 상태로 남아있다면 이 호텔 룸은 청소가 될 겁니다. 이렇게 다시 청소될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뭔가 freshness, 신선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동사에 오형식 동사애들을 미리미리 외워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make, keep, find, live에서 이 find 진짜 중요해요. A가 뭐뭐라 느끼다, 생각하다 이런 뜻이죠. deem, consider 뜻이 비슷해요. 뭐뭐라 간주하다, 생각하다. 오케이?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얘는 여러분 호프 가지고 왔는데 얘는 여기까지만 이렇게 끊어주면 되거든. 그죠? 근데 지금 동사를 쓸 수 있냐? 쓸 수 없죠. 일단 콤마는 접속사 역할을 못하거든. 그럼 지금 뒤에 researcher submitted 하고선 여기에 동사가 있죠. 뒤에 목조가 있으니까. 얘는 어차피 전치사니까 뒤는 없다고 치면 지금 얘는 동사가 아닐 수도 있지만 목조가 있기 때문에 동사로 보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신경 안 써도 되잖아. 아주 예쁜 문장 하나를 완성시켰으니까. 근데 여기선 투동사로 이렇게 이어지는데 나를 여기다 뭘 갖다 쓰래. 그럼 여기 동사를 또 쓸 수는 없잖아. 접속사가 없으니까. 동사를 또 쓰려면 접속사가 있어야 되는데 접속사가 없잖아. 그래서 나는 일단 동사의 얘를 지우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ing 그리고 투동사 be ing인데 얘는 being pp란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 결국 얘는 능동의 성격이고 얘도 능동의 성격이고 얘는 혼자 수동의 성격인 거야. 비록 동사에 ing가 붙고 비록 동사에 to가 붙었어도 동사로서 역할은 못해도 동사의 마지막 자존심 태를 못 버리는 거지. 근데 여러분 원래 뒤에 투어 동사가 이렇게 나갔을 때 너 여기 능동 쓸 거야 여기 수동 쓸 거야 라고 물어보면 압도적으로 수동일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투동사는 부사 역할을 제일 많이 하기 때문에. 그죠? 근데 투동사가 명사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 그지? 얘가 명사가 되면서 능동을 써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는 동사가 뭐냐에 따라 달라요. 이해됐어요? 그 동사 중에서 hope가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많이 보잖아. 뭐뭐 하기를 바래요 라고 할 때 hope to 동사. 그죠? 그거 말고 뭐 있어? want to 동사, for to 동사, attempt 동사 이런 식으로. 그지? 그럼 지금 여기서 hope이기 때문에 to 동사가 목적어 명사가 되는 거고 수동의 형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어요? 그럼 요 두 개는 어떻게 구별해요? 원래는 ing to 동사는 해석이나 패턴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얘는 해석이에요. 지금 얘를 넣으면 뭐뭐하는 리서처 이렇게 되는 거고 hope는 바라기 위해서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pharmaceutical company 제약회사와 같이 일을 하기 위해서 제출했다. 제출가 하기 위해서면 괜찮지. 근데 하길 바라기 위해서 여기서부터 불편한 거지. 그죠? 그래서 같이 일하기를 바라는 리서처 연구원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뭐뭐 하는 해서 A번이 정답이 된 거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지금 요렇게 투동사라가 쓰이면 뭐뭐 하기 위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hope to 동사야. 일을 하길 희망하기 위해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그죠? 그리고 ing는 앞으로 독해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갑자기 ing가 나오고 콤마가 찍히고 절이 이렇게 나오면 지금 뒤에 있는 주어를 그냥 수식하는 걸로 쓰시면 돼요. 그래서 뭐뭐 하는 주어 이렇게. 그럼 pp가 나오면은 뭐뭐 된 또는 뭐뭐 되는 주어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리고 투부정사를 목적어로 취한 동사는 암기 영역입니다. 넘어갈게요. 자, 마지막 전접부 유형을 한번 정리해봤어요, 여러분. 전접부, 이거는 전치사, 접속사, 부사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 그쵸? 그래서 전치사, 접속사, 부사는 여러분 일단 품사부터 외워줘야 되는 게 포인트예요. 자, 이런 거를 다 부사를 만드는 도구라고 보면 되거든. 도구. 그치? 그럼 봐봐. 지 혼자 들어간대. 자, 혼자 들어가는데 부사를 만들려면 그냥 부사가 들어가면 되겠지? 그죠? 콤마까지 묶어서 부사가 돼야 되는데 명사를 데리고 부사가 된대. 명사를 데리고 부사가 될게요. 그건 전치사죠. 그죠? 그 다음 동사 원형을 데리고 부사가 될게요. 요거는 딱 세 가지 생각하시면 되는데 두 가지만 할게요. in order to 동사 원형, so as to 동사 원형. 다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부사 용법이에요. 그죠?
그 다음 주어 동사 목적어라는 절까지 다 데리고 부사가 되겠어요 하는 게 부사절 접속사. 그죠? 그 다음 지금 요거 방금 했었잖아. 우리 원래 주어가 있었는데 주어를 생략하고 부사절 접속사가 뒤에 ing나 pp를 데리고 부사 덩어리가 되는 건데 우리가 방금 했던 분사에서는 이 접속사까지 생략이 돼버린 거였지. 그쵸? 그래서 전접부 문제는 A, B, C, D 보기에 전치사, 접속사, 부사가 섞여 있고 여러분이 이 문장 구조를 계산해서 타당한, 즉 알맞은 품사를 넣어주는 문제예요. 자, 문제를 풀면서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여기 보기를 보면은 지금 이렇게 보기에 품사가 섞여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 is라는 동사가 이렇게 나와 있어. 그리고 and는 꼭 and는 동사만 있는 건 아니니까, 연결하는 건 아니니까 앞뒤에 뭐 형용사가 있을 수도 있고 명사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 and만 잡아놓고 그리고 뒤에 동사가 또 있나 봤더니 동사가 또 없는 거야. 그럼 동사는 그냥 is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 그럼 내가 굳이 이렇게 접속사를 쓸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은 how랑 know가 둘 다 접속사로 쓰인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품사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럼 이제 얘 둘 중에 하나가 되면서 확 줄이는 거지. 그 시야를. 그럼 popular라는 어떤 형용사가 있고 oldest라는 형용사의 최상급이 있잖아, 여러분. 그지? 그럼 똑같은 형용사인데 얘는 최상급이고 얘는 원급이고. 그럼 급을 다르게 쓸 수는 있어요? 뭐 쓸 수는 있어요. 근데 보통 맞추죠. 그죠? 그럼 지금 예를 보면 most는 형용사 아니면 명사로 쓰고요. 그죠? 그리고 far는 형용사로 쓰면은 먼이란 뜻이고 우리 비교급 강조부사도 있죠. 훨씬이라고 쓰는 이렇게 부사로도 쓸 수 있죠. 그럼 지금 여기서 뭘 써야 돼? 명사 앞에, 형용사 앞에 부사를 써야 되는데 그냥 얘는 이렇게 밸런스를 맞춰주는 그 최상급의 부사로 쓰는 거예요. 부사. 그러니까 most가 우리 형용사나 부사의 최상급을 만들 때 most를 쓰죠. 가장 뭐뭐한, 가장 뭐뭐하게. 물론 형용사로 쓸 때는 더를 꼭 써야 돼요. 그러면 쌤, 여기 popular가 형용사고 most를 가장 인기 있는 이라고 형용사의 최상급을 썼다고 하면 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더를 얘가 공유를 한 거지. 더를 쓰지 못하면 소유격을 쓰면 되거든. 그러니까 최상급을 쓰는 데 있어서 이 소유격이 더 대신을 다 커버해 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most, far 이런 단순한 애들도 품사를 알고 있어야 돼요. 지금 쌤이 얘기한 건 요거 most 뒤에 형용사, 부사가 붙으면서 최상급을 만드는 거고 형용사의 최상급 앞에는 더나 소유격이 필요한데 얘가 해주고 있는 거지. 그 사이를 and가 연결을 했으니까 반복되는 건 다 지울 수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인기 있는 구조물 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그럼 무슨 구조물? 뭐가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구조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그냥 most. 근데 여기서 most가 어떤 품사로 정답이 됐는지를 잡아준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자 무조건이야. 지금은 너무 귀찮아도 여러분 전치사, 접속사, 부사 다 하고 얘 접속사하고 얘 전치사 하죠. through니까 얘는 부사예요. 이렇게 품사부터 먼저 정리가 되고 자 빈칸이 문두 맨 앞에 있고 콤마가 이렇게 끊겨 있으면 동사부터 나오는 명령문 완전한 문장이잖아. 그럼 나는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해결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랬어요? 근데 여기가 지금 부사로 만들어야 되는데 in부터 auditorium까지 전명구가 이미 완성이 돼 있단 말이지. 그래서 혹시나 전치사 중에서 in이랑 하나의 전치사가 되는 게 있나 봤더니 그것도 아니야. 그쵸? 그럼 빈칸에 부사가 들어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전접부 문제에서 이 문장 구조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부사절 접속사가 있고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고 그 다음 이렇게 전명구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이 전명구가 형용사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동사가 비동사인 경우, 즉 이형식 동사인 경우, 그치? 그러면 주어, it, is가 생략이 됐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비동사 뒤에 보어 역할로 하는 전명구가 그대로 여기에 남아버린 거예요. 부사절 접속사 뒤에 it, is가 생략이 되면서.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이 주어는 뒤에 있는 주어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지금 여기에 주어도 또 없죠. 왜냐하면 명령문 같은 경우는 명령문은 주어가
you예요. 당연히 명령은 너한테 해야지. 뭐 내 앞에 없는 사람한테 명령을 해서 뭐해. 그죠? 그래서 주어가 you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you are이 생략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어랑 비동사가 생략됐구나. 그래서 접속사를 살려서 얘네가 지워지고 접속사의 뜻으로 가면 since는 이래로 또는 때문에가 되는데 이래로라고 쓰려면 뒤에 보통 이제 주어, 과거 시제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탈락을 시키고 때문에냐 동안에냐 그러니까 삐리리 while이나 since you are in the auditorium 강당에 있는 동안에 강당에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속 나뉘는 거야. 뒤에 keep your phone turned off. 전화기를 끈 상태로 유지하세요. 뭐 할 수 있게? 다른 사람들을 방해하지 않도록. 그럼 다른 사람들을 방해하지 않도록 전화기를 꺼놓으세요. 뭐 하는 동안? 여러분께서 you are in the auditorium 광당에 있는 동안이라고 해서 답은 while이 되는 거죠. 그죠? 이거는 한번 노출을 시키고 익숙해지셔야 돼요. 여기에 주어 동사가 비동사로 쓰여서 주어는 주절에 있는 주어랑 같고 비동사까지 생략이 같이 되면서 보어가 남은 상태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비동사 뒤에 전명구가 보어 역할을 할 수 있구나 라고 정리 같이 하셔야 되고 오케이? 쉬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푼 친구들은 어느 정도 문법이 확실하게 잡혀 있다는 거죠. 그죠? 넘어갈게요. 요것도 한번 쭉 보세요. 여러분 since를 주어, 과거, 주어, 현재 완료라고 써야 이래로가 되고 나머지 접속사 since는 다 때문에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요것도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요것도 일단 품사부터 얘 접속사고 얘는 해봤자 그냥 전명구 부사로 보셔야 되고 rather than은 보통 등접으로 많이 보죠. 그죠? 근데 rather than은 뒤에 절을 끌 수는 없고 얘는 in regard to에서 to 동사야 to 명사야 to 명사인 전치사로 보셔야 돼요. 지금 빈칸에 뭐가 들어가냐면 뒤에 동사부터 이렇게 튀어나온단 말이지. 그죠? 그럼 부사는 일단은 urged 해서 urge A to 동사 이런 거는 좀 패턴을 보여야 되고 어쨌든 이 문장에는 동사가 두 개라서 난 접속사가 필요하기는 해요. 근데 접속사가 아닌 걸 지우고 나니까 두 개가 남았는데 그냥 일반 부사절 접속사를 쓰려면 동사를 끌 거면 주어도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근데 얘는 접속사 뒤에 바로 동사가 오잖아. 그러니까 부접은 안 되고 등이 접속사로 쓰면서 등접이 들어가면서 동사와 동사의 밸런스를 이루어주는 거죠. 그녀의 부서에게 동사하라고 urged, 촉구했다. 뭐 하는 것보다 extend deadline, 연장하는 것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답은 rather than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rather than은 주어 동사의 절을 끌 수 없다는 포인트가 있고요. 항상 to를 외울 때는 to 동사야, to 명사야 구별해서 외우셔야 됩니다. 오케이? 넘어갔어. should, then, when, that. 이건 무슨 조화야 도대체? 무슨 조화야? should는 조동사고 then은 접속사로 보통 치부하죠. 보통이 아니라 접속사예요. 얘도 접속사고 얘가 요런 조화에 있을 때는 접속사로 보는 게 맞지. 그죠? 근데 뭐 that은 형용사도 하고 명사도 하고 너무 복잡해. 그럼 일단 필요한 거 뭘까요? 자, 동사부터 세야지. 왜냐면 접속사가 있으면 동사부터 세기로 했잖아. is 동사 있고요. 그죠? is to be used only by other people can hold 라고 해서 동사가 이렇게 있지. 그죠? 그럼 동사 두 개를 커버치는 나는 접속사가 필요한 거라서 얘를 지우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then은 솔직히 then은요. 아까처럼 rather than 이렇게 완성시키는 거 아니면 앞에 er이 붙거나 아니면 more이 이렇게 있는 비교급 있죠? 그죠? 우리 비교급, 형용사, 부사, 비교급 쓸 때 뒤에 then을 써서 비교 대상을 쓰잖아. 그래서 요거 아니면 then은 진짜 쓸 데가 딱히 없어요. 아니면은 then 뒤에 pp 쓰는 거, 뭐뭐 했던, 뭐뭐 되는 것보다 이렇게 패턴처럼 쓰이는 거 아니면 진짜 then이 이렇게 거창하게 절을 끌고 다니진 않아요. 그쵸? 거창해. 그런 다음에 이제 when이랑 that이냐인데 얘는 완전 구별돼야 돼. 자, when은 부접이고요. that은 접속사로 쓰면 명접이나 형접, 관계절 할 때 형접으로 쓰는데 명접은 완전한 절이고
형접은 불완전한 절로 써요. 그럼 지금 보면 another employee 주어 can hold 동사 it이라는 목적어까지 얘는 완전한 절이 오는 거잖아. 그럼 완전한 절은 명접인데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가 굳이 왜 명사를 만드냐고. 문장은 to be used 해서 문장이 다 끝났는데 뒤에 명사를 쓸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도 부사, 이 덩어리도 부사인 부접에 when을 쓰는 겁니다. 물론 명접에도 when은 있지만 부접에 대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난 부접이 필요하니까 when을 갖다 쓴 거고. 그죠? 요런 과정을 설명해 주는 거고 진짜 잘하는 친구들은 only랑 친한 when을 같이 외우고 있겠지. 뭐뭐 할 때에만 해서 only랑 친한 접속사 중에 이런 애들이 있어요. only when 주어가 동사할 때에만 하는 경우에만 뭐뭐 하기 전에만 뭐뭐 하고 나서만 이런 식으로 only가 이런 접속사들이랑 되게 친하다고. 그리고 명접의 대과 형접의 대의 차이는 뭐다? 완전한 절 불완전한 절을 갖추는 거다. 그죠? 얘도 같이 정리하시는 게 좋겠고 그 다음 however, whereas 벌써부터 okay? 얘도 접속사가 되고 부사가 되고 얘는 접속사 얘도 접속사 얘도 접속사 그지? 근데 이제 세세적으로 들어가는 거지 세세하게. 자 빈칸이 이렇게 있고 일단은 had to be discarded 라고 동사가 있고 끊겼어요. can now be fully recycled 해서 그냥 이렇게 그죠? 부사 빼면은 can be recycled 그래서 얘가 동사 하나지 뭐 지금 부사 때문에 길어진 것 뿐이잖아. 어쨌든 동사가 2개 들어가 있단 말이지. 그다음 접속사가 필요해. 그래서 부사 떼고 이렇게 가는데 지금 여기서 콤마가 이렇게 찍혔다는 건 야, 나는 주어랑 동사 데리고 뭐가 될 거야? 부사가 될 거야 해서 부접이 들어가야 돼요. 지금 여기서 which는 부사절 접속사에 해당하지 않아요. 접속사 맞는데 부접이 아닌 거야. 오케이? 그리고 접속사의 however는 뜻이 뭐예요? 아무리 주어가 동사한다 해도 라고 하면서 however를 접속사로 쓰면은 however, 형, 부, 주어, 동사의 문장 구조를 갖는단 말이야. 근데 지금 형용사 부사라니 그냥 더부터 명사부터 튀어나오니까 however도 핸디캡으로 탈락. 그럼 둘은 해석하는 거죠. whereas 반면에 unless는 if나 뭐뭐 하지 않으면 자 지금 패키징이에요. 패키징 포장이죠. 청소용품 포장이 뭐뭐 되지 않으면 discard가 뭐야? 버리다죠. 그쵸? 그래서 previously 이전에 버려지지 않은 반면에 또는 버려지지 않으면 now 이제는 뭐야? 이제는 완전히 재활용이 가능하다. 그치? 그래서 전에는 had to be discarded네. had to가 뭐야? 뭐뭐 해야 하다죠. 그래서 전에는 버려져야만 했었던 반면에 이제는 완전히 재활용 가능하다. 이렇게 되겠네. 하지 않으면이 아니라. 그죠? 그래서 반면에 라는 whereas가 정답이 되겠네요. 얘는 해석 문제라서. 그지? 해석 문제. 지금 쌤이 이렇게 한 것처럼 동사에는 진짜 신경을 쓰셔야 돼요. 해석할 때는. 오케이? 자, 그 다음 though는 우리 계속 하는 거 전적부 접속사 전치사 접속사 despite 전치사 바쁘다 바빠 그지? 그래서 얘네 품사가 달라서 보면 되는데 사실 요것도 볼 줄 알아야 돼요. though랑 despite는 요거야. 뭐야? 유사복이야. 유사복이라는 건 뜻은 똑같은데 품사가 다른 애들이에요. 그래서 둘 다 양보 애들이거든. 뭐뭐이긴 하지만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래서 지금 though랑 despite는 무슨 복이? 유사복이. 그죠? 자, 한번 가볼까? The main lobby in the hotel에서 지금 문장이 아무것도 안 됐어. 블라블라 하고 is 하고 동사가 하나 있잖아. 그러면은 우리 명사가 요렇게 있고 콤마가 요렇게 찍히고 그 다음에 콤마가 또 찍히고 동사가 이렇게 이어지면 콤마부터 콤마까지는 앞에 있는 명사에 대한 부연 설명을 쓴단 말이지.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냥 얘를 꾸미는 수식어 나부랭이라서 그냥 얘네가 알아서 얘네가 알아서 다 해야 돼요. 그냥 뭐 여기에 접속사가 필요하면 접속사를 넣고 이런 식으로. 그지? 그러면은 unpleasant는 형용사니까 그럼 지금 despite 하고서 뒤에 unpleasant eye에서 지금 unpleasant라는 형용사만 쭉 이렇게 나왔지만 여기에 전치사를 넣자니 명사가 없고 형용사만 남아있는 경우는 아까 기억나려나? 부사절 접속사가 요렇게 있고
주어 동사에 얘가 it is 이런 식으로 비동사가 붙으면 뒤에 보어가 그대로 남을 수 있어서 우리 부사절 접속사 뒤에 보어가 남은 while in the theater's auditorium 했던 거 기억나? 그거 똑같은 거지. 형용사가 남았다는 건 이렇게 주어 동사가 생략이 됐다는 거고 부사절 접속사가 있어서 주어 동사가 생략되면 형용사 보어가 남는 게 말이 되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비록 눈에 거슬리긴 하지만 뭐가? 로비가. 그치? 그래서 답은 though, despite 중에서 no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despite는 전치사라서 뒤에 명사가 오고 형용사. 형용사가 와도 되지만 뒤에 명사는 있어야 돼요. 이거는 생략할 의미가 없지. 생략할 수 있는 기준이 없지. 그치? 그래서 요렇게 나머지는 또 해석상 안 맞을 것이고 어차피. 그치? 그래서 요렇게 유사 보기를 활용하는 것도 전저부 문제를 푸는 하나의 포인트 중에 하나다. 오케이? 자, 쌤이 어휘 문제를 2개를 준비했어요. 그죠? 마지막으로 어휘. 그냥 왜 어휘를 준비했냐면 패턴이잖아, 패턴. 그쵸? 루틴이 보이잖아. 루틴이 뭔데? 정기적이고 규칙적으로 하는 거잖아. 그치? 근데 메인테넌스를 어떻게 버리냐고. 오케이? reassure가 뭐예요? 안심시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안심이냐, 경영진, 관리, 경영이냐, resignation, 사임이냐, 루틴이 붙었는데 어떻게 사임이 걸리냐. 그죠? 그래서 정기적으로 보수를 undergo, 진행하다 해서 routine maintenance 이런 식으로 세트로 외우는 거야. 오케이? 자, 명사 어휘 문제가 나오면 지금 형용사의 수식어를 이렇게 받게 되잖아. 그 어울리는 명사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명사 어휘 문제가 형용사가 없으면 동사랑 어울리는 걸 찾는 거예요. 이렇게 undergo 진행하다. 그럼 뭘 진행해?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 안 되면 이제 해석으로 마무리를 하는 거죠. 근데 얘는 1차적으로 루틴이랑도 친하고 undergo랑도 같이 쓸 수 있는 메인테넌스밖에 없어요. 오케이? 그 다음 얘는 패턴이죠. be 있고 뒤에 for 있잖아. 다 형용사고. be eligible for, be capable of, be likely to 동사, be beneficial to 명사. 이거는 정해져 있는 거잖아. 패턴의 활용. for 하자마자 eligible 가야지. 그죠? 패턴 쌤이 더 써놨어요. 캡처하고 쓰세요. 얘를 외울 때 be appropriate for, be ideal for 이런 식으로 외우시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얘는 of는 be capable of, be critical of, be considerate of 이런 식으로. 이해되셨어? 그래서 요건 좀 싸잡아서 패턴을 활용하면 어휘 문제가 굉장히 빨라질 수 있다는 거. 그죠? 앞에 세트로 움직이는 애랑 아예 정해진 패턴이랑 둘 다 꼭 최대한 많이 숙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여러분 일단 문법의 부재는 어느 순간 무너지거나 정체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쌤의 지금 문법 수업을 살짝 들으면서 본인이 내가 문법의 부재가 있구나 라고 느끼신 분들은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서 채울 수 있으니까 여러분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다. 지금 기본적인 암기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 어마어마한 양의 어휘를 외운다고 해서 막 독해가 엄청 좋아지고 이런 건 아니에요. 일단 문장을 깔끔하게 해석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부터 갖추시는 게 가장 똑똑하고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엘라쌤이었고요. 우린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